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사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폭 사건과 행사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필요시 참고인 조사, 대질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고소인인 피해 학생 및 보호자를 조사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이어서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나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학생이 고소를 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부터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소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일정부터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소년부로 송치되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검찰로 송치되어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폭 사건과 행사 사건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학폭 사건과 행사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증명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교육적 보호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보강증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 원칙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이므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폭위의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학폭위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후 2, 3개월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되고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형사 절차는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처분,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까지 고려하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판단 기준과 절차 그리고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형사 절차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학폭위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께서는
학폭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학폭위, 수사, 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폭력 대응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실무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첫 번째 행정심판, 두 번째 행정소송, 세 번째 민사소송, 네 번째 소년재판, 다섯 번째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은 학폭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치가 나온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도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이런 조치가 모두 가능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결론이 납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심판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민사 피해 학생 측이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입원비, 통원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소극적 손해로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휴학, 유급 등으로 발생한 일실 수익 및 미래 손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에 해당되는데 학폭위 결과, 조치결정 통보서에 나와 있는 학폭위 결과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낙인 방지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특별교육 이수, 소년원 성취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나 특수폭행, 공갈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동시에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됩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중요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하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기록, SNS 게시물 및 댓글,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단서 및 의료 기록, 상담 기록 및 심리평가, 목격자 진술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 즉 카톡이나 녹음, CCTV 등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소멸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즉시 캡처해두고 보존 조치를 취하고 진단서 및 상담 기록도 함께 수집을 해야 됩니다. 또 고려사항 세 번째로는 재판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학폭위, 행정심판, 조정 등 선행 절차를 충분히 활용한 후에 재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절차를 요약을 하자면 행정심판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이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행정심판위에서 심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 취소만 가능합니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 청구 그런 것들을 다 청구할 수 있고 학폭위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소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교육과 교화 목적으로 소년원의 송치도 가능하고 보호 관찰, 사회 봉사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 14세 이상이고 중대 사안일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해서 형사 재판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또 성범죄나 특수폭행, 중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는 신고 즉시 자필 진술서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 카톡, 녹음, CCTV 등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학폭위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기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그 기일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폭위 결과를 민형사소송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